안녕하십니까, 블랙카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드커버 동화책 표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커버 동화책 표지라고 해서 일반 하드커버와 다르지 않습니다. 100% 동일합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하드커버 동화책, 뒤에 동화책이라는 수식어가 좀 붙어서 그렇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하드커버 책 만드는 법입니다. 표지 가이드, 표지 크기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하드커버 책 표지 크기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이 원리만 알면 사실은 뭐 굳이 일러스트나 인디자인이나 뭐 이런 전문 프로그램이 없어도 한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로도 얼마든지 일반인들이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성한 다음에 꼭 파일을 PPT나 워드 형태가 아닌 PDF로 저장을 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일러스트나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세이브 에즈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가지고 PDF로 저장을 할 수 있으나 보통 일반인들이 파워포인트나 뭐 한글을 쓰면서 PDF로 저장을 잘 하진 않죠. 하지만 저장이 가능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PDF로만 저장해서 주시면 굳이 일러스트로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동화책 표지 제작이 가능하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주제를 먼저 적어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드커버 동화책 표지 작성법.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겁니다. 자, 원리만 알면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죠. 누가 말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말해주기 전까지는 나한테 대단한 벽으로 돌아온, 이게 이제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제 현실의 벽이죠.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백지 한 장만 눈앞에 가려놔도 알 수 없는 답답함. 자, 그 답답함을 제가 살짝 걷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하드커버 동화책은 이제 일반적인 하드커버 표지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책 크기를 먼저 한번 정해서 그 책 크기에 맞는 표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표지 크기를 잡는 원리, 그 계산 공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책을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책 크기를 B5 182에 257, 우리가 흔히 아는 B5 사이즈 182에 257 크기로 내지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표지가 아니고요, 내지입니다. 내지. 자, 책 내지 크기가 182에 257일 경우에 하드커버 표지를 어떻게 잡는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좀 작게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 자, 내지가 투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있으면 보기 어려우니까 채우기 없음. 자, 이게 하드커버 앞판입니다. 자, 앞판. 하드보드, 보드지 앞판입니다. 앞판. 자, 요거 그려놓고 한번 볼까요? 일단 하드커버 앞판이 있고, 제가 다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요게 우리가 보면 보통 책 등과 앞판 사이에 홈이 있죠? 이 홈입니다. 책 홈 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에 뒷면의 홈 부분, 그 다음에 뒷판. 자, 요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대충 느낌 오시나요? 요게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드라이보드지 앞판입니다. 하드커버 표지 앞에 들어가는 딱딱한 판이죠. 자, 요 가운데 부분이 홈입니다. 홈은 뭐냐면 책등 세너카와 앞판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이게 기계공학에서는 이제 힌지라고 하는데, 책 넘긴 부분, 넘기기를 원활하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간격이에요. 간격.
간격인데 이 간격이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제 인쇄 업체에서는 뭐 인조, 익조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기계공학에서는 이걸 힌지라고 하죠. 접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책등, 세네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네카는 이제 인쇄 업체에서는 세네카라고 부르죠. 인쇄 업계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책등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판과 홈, 책등, 뒷판 부분에 홈, 뒷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판에 지금부터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앞판의 크기는 이 책 내지 책 크기 폭에 가로폭이 180이죠. 가로폭에서 3mm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가로폭 182에서 3mm를 빼면 179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앞판의 가로폭은 179가 되는 겁니다. 179. 그 다음에 세로 높이는 앞판의 내지 크기가 257이었는데요. 257에서 7mm를 더해줍니다. 7mm를 더해주면 264m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7mm는 뭐냐? 우리가 보통 하드커버 책을 만들어 보면 표지가 내지보다 좀 튀어나와 있죠. 이 튀어나와 있는 길이가 한 3mm 정도 보시면 됩니다. 3mm면 6mm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실 분이 있는데 6mm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 보면 이게 시각적으로 보는 오차가 또 있기 때문에 실제 책보다 한 7mm 정도 크게 해줘야 아래 위로 한 3m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높이를 한 7mm 정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앞판 하드보드지의 크기는 가로가 179, 세로가 264가 되겠죠. 그러면 책 전체 높이는 똑같이 264가 될 것이고 지금부터 요 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 홈 부분, 이 앞면에 들어간 홈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8mm 주는 업체, 9mm 주는 업체, 10mm, 11mm 뭐 업체마다 조금씩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정 뭐 몇 mm를 해라라고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mm를 줍니다. 10mm. 자, 그러면 이 10mm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있죠. 자, 이 10mm인데 이 10mm면 그러면 이 책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이 10mm를 줄이거나 늘려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책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상관없이 이 표지가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반경이란 게 있습니다. 이 반경은 책 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책이 커지든 작아지든 무조건 10mm를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그냥 고정값이다. 상수다.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뒷판도 앞판과 똑같으니까 마찬가지 179 가로가 179가 되겠고 179 세로는 26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로는 179 세로는 264. 자, 여기서 이제 책등 남았네요. 책등. 이 책등 두께는 얼마를 잡아야 되냐 이제 궁금하시죠? 보통 책등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터넷에 책등 공식 이렇게 치시면 내가 몇 g짜리 어떤 종이를 썼을 때 계산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 공식대로 계산을 한 다음에 더하기 3mm를 주시면 돼요. 책등 공식 인터넷에 쳐보세요. 아니면 세네카 공식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책등 표지를 이 하드커버 표지를 제외한 내지 종이 두께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 계산 두께에다가 3mm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샘플 182-257 책이 책등 두께가 10mm라고 봤을 때 여기다가 4mm를 더해주면 14mm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책등 두께는 14mm가 되는 겁니다. 자, 이 4mm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이 4mm 왜 4mm냐? 우리가 어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드라이보드지 1500g이나 1800g을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500g은 두께가 한 2mm 정도 나옵니다.
1800g은 약 2.5mm 살짝 못 나옵니다. 그러면 1800g을 쓰면 책등을 5mm를 더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작자의 입장에서 책을 만들어 보면 책등은 세네카는 실제 하드커버 책 두께보다 한 1mm 정도 작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똑같은 높이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가만 놔두면 상관이 없으나 책을 제작하다 보면은 책을 완성한 다음에 압축기로 눌러서 누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쌓아 놓기도 하는데 이게 책등과 이 책 높이가 똑같으면은 찌그러집니다. 책등이 압력에 의해서 앞으로 찌그러들어요. 그래서 이런 찌그러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네카 부분이 책 두께보다 살짝 작아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압축기에 넣어서 압축할 때도 책등과 책 높이가 똑같으면 찌그러들어요. 그래서 책등이 반듯하지 않고 살짝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뭐 100%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 안전하게 이쁘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책등이 책보다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책등이 가지런하게 이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책 두께보다는 살짝 한 1mm 정도 작아지는 게 좋다. 물론 이제 요거는 블랙카피가 권장하는 사항이지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 그렇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블랙카피의 뇌피셜입니다.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책등 공식에서 4mm를 더하면 이게 1500g을 쓰든 1800g을 쓰든 상관없이 그냥 4mm 정도 더해주면 가장 무난하다. 물론 이제 1500g을 쓰면은 뭐 조금 더 줄여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500g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1800만 쓰기 때문에 저희는 4mm를 더해줍니다.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마지막에 이제 싸바리 쌓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안으로 좀 밀어 놓고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자,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실제로 인쇄는 이렇게 만들어서 맨 뒤로 보내 보겠습니다. 요거 배경색 좀 지워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실제로 최종 인쇄되는 면적인데 여기 바깥쪽이 이 면적은 요게 뭐냐면 요게 요 영역이 2cm예요. 2cm. 여기 2cm. 자,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20mm.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싸바리라고 얘기하죠. 싸바리는 뭐냐면 싸서 접어 들어가는 거를 싸바리라고 하는데 싸는 과정을 싸바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사방으로 20mm가 필요합니다. 사방으로 20mm. 자, 사방으로 20mm인데 이게 꼭 20mm여야 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20mm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꼭 학교를 가야 되느냐? 꼭 학교를 안 가도 살 수는 있지만 학교는 가주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런 느낌? 이해 가시죠? 업체 상황에 따라서 뭐 8mm로 만들어서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10mm도 안 되게 접을 수도 있고요. 15mm, 12mm, 20mm보다 더 작게 접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0mm보다 더 크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업 상황에 따라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작업자의 영역이지 이 표지 가이드를 작성하시는 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표지를 디자인하시는 분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0mm로 책 크기는 책 크기 따라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거는 제작자에게 넘기시고 책 크기가 작든 책 크기가 크든 여러분들은 20mm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쌓아 들어가는 사방으로 쌓아 들어가는 영역이 20mm 잡아주시면 이걸로 표지는 끝난 거예요. 쉽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파워포인트로 이걸 만든다고 하시면 이 개체 크기를 딱 잡으시고 개체 크기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도형 크기 위치 있죠? 요거 누르시면 크기 나오죠? 그럼 여기서 실제로 높이를 264니까 26.4cm, 너비는 179니까
17.9cm 이렇게 잡아주시고 엔터 치시면 요게 실제 하드커버, 요게 실제 하드커버 크기인 거죠. 그러면 이 문서 자체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디자인에 보시면 이제 버전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파워 PPT 같은 경우는 문서 크기를 정하는 게 디자인에 있어요.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여기서 뭐 이런 거 필요가 없고요. 사용자 지정에서 뭐 50cm, 높이 한 40cm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형 문서로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자,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이 표지를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입니다. 일러스트에서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사용자 정의로 여기는 넉넉하게 폭은 한 600, 높이는 한 400 정도로 해서 문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도큐먼트를 만들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요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옆에 갖다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서를 만드는데 책 크기가 182에 257이니까 가로 크기에서 3mm를 빼고 세로 크기는 7mm를 더하고, 쉽죠? 끝입니다. 가로에서 3mm 빼고 세로에서 7mm 더하고, 자, 사각형을 누르시고 찍으시고, 가로에서 3mm 빼면 179, 세로에서 7mm 더하면 264. 쉽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누르시면 개체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팁 들어갑니다. 컨트롤 알트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콕 찍어서 당기세요. 복사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여기 홈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홈 부분 10mm라고 했죠? 10mm. 자, 그러면 여기 10mm 이거 당겨 놓고, 홈 부분 10mm니까 이거 10mm 잡아줍니다. 자, 마찬가지 책등이니까 컨트롤 알트 쉬프트 마우스 찍고 당겨. 자, 여기서 아까 책등이 아까 몇 mm였죠? 보겠습니다. 14mm였죠? 그러면 여기 14. 자, 뒷부분에 홈 있죠? 컨트롤 알트 쉬프트 마우스 왼쪽으로 콕 찍고 당겨. 자, 됐습니다. 뒤쪽 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뒷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컨트롤 알트 쉬프트 마우스 왼쪽 마우스 콕 찍고 당겼습니다. 그럼 뒷판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옮기는 과정 중에 이렇게 움직였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위쪽 정렬 한번 해주시고, 정렬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개체를 마우스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굵게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이게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 자, 기준을 한 다음에 여기 정렬 메뉴 있죠? 정렬 메뉴에 보시면 이런 메뉴 말고 그 밑에 요 조그만한 작은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가로 공간 분포 요거 누르시면 이 기준으로 딱 모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위치 찾기 끝난 거예요. 쉽죠? 자, 팁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공짜예요. 잘 보세요. 자, 아시는 분들 보라고 이걸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보라고 만드는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패스하시고 다른 영상 보시거나 나가시면 됩니다. 지루해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을 해주세요. 그룹을 하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정렬을 가로 세로 이 도큐먼트의 정 가운데 위치시키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뭐 대충 위치를 아무데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어쩌다가 한번 하시는 분들이나 뭐 자주 전문적으로 하시지 않은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꼭 가운데 정 가운데 센터에 놓고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운데 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사각형 요거 요렇게 요거 보면 여기 이거 중요한데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에서
특수문자 안내선 요걸 선택하셔야 돼요. 요거 꼭 선택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면 보세요. 보기에서 특수문자 안내선 요거 클릭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각형을 요렇게 그려서 대충 이렇게 하면 대충 눈대중으로 하는 거죠. 그려가지고 제가 사방으로 이 40mm를 사방으로 2cm씩 늘릴 건데 요게 정확치가 않아요. 이 정확하게 하려면 보기에서 특수문자 안내선 누르시고 왼쪽 모서리에서 오른쪽 끝까지 쭉 당기시면 딱 자동으로 마그네틱 붙듯이 탁 붙어요. 이 붙은 상태에서 아까 사방으로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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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를 늘려야 되니까 그냥 이 사각형에서 4cm를 늘려주겠습니다. 4cm를 늘려주면 390이니까 432가 되겠죠. 432. 그 다음에 탭 치시고 높이도 4cm를 늘려줘야 되니까 264에서 40을 늘리면 404가 되겠네요. 엔터. 죄송합니다. 뭘 잘못했네요. 264에서 40을 늘리니까 304가 되겠네요. 304 엔터 하시면 끝났는데 이게 이제 맨 앞쪽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요거를 정돈해서 맨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보내면 자,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 여기서 레이어를 한번 눌러보세요. 레이어. 이 레이어 이름을 제가 가이드라고 하겠습니다. 가이드라고 하고 하나를 더 복사해서 요걸 나중에 잠글 거예요. 가이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위에 디자인 레이어, 디자인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잠그세요. 잠그시고 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디자인을 하는데 이 크기에 맞게끔 제대로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디자인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는데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실제 맞는 위치에 그렸는지 확인하려면 가이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이드 눈을 끄고 저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작업하는 레이어와 가이드 레이어는 별도로 만드시는 게 좋다 하는 말씀 안내 드리고요. 자, 여기서 다시 가이드 레이어에서 요거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재단 보기 만들기 요거 누르시면 재단 돈보선이죠. 돈보선. 여기가 이제 커팅이 되는 선이죠. 자, 이렇게 재단 돈보선이 나오면 작업은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원하시는 그림을, 자, 요거 가이드 잠궈 놓고요. 디자인 레이어에서 이렇게 원하시는 개체를 가져와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작업이 되는 거죠.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2cm 접어 들어가는 영역 있죠. 접어 들어가는 영역에 예를 들어서 이 하드커버 끝단에, 하드보드 끝단에 이렇게 이미지가 붙는다고 하면은 이 이미지가 꼭 내가 원하는 정확하게 테두리 끝선에 이 이미지가 물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바깥으로 빼줘야 돼요. 이 선보다 좀 더 바깥으로, 이렇게 이 선보다 더 바깥으로 나가게 빼줘야 됩니다. 최소한 한 3mm 이상, 아무리 못해도 한 5mm 정도는 나가게 빼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배경 그림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배경 그림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배경색을 여기다가 끝까지 채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빨간색으로 책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캡처한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빨간 책으로 앞면과 뒷면이 다른 빨간 책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잘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부분에 가이드 디자인 잡고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을 채워주신, 요만큼만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빨간색 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을 여기까지 이렇게 채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배경색을 이제 끝까지 빼준다라고 얘기하는데 늘려야 되는 거예요. 배경색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경색을 이렇게 끝까지, 접는 부분 끝까지 빼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의치 않아서 많이 빼지 못하더라도 요만큼이라도, 자 보시면 실제 크기가 이만큼인데
이게 배경색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 배경 이미지로 빨간색으로 나와 있다면 이렇게 만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바리 작업 자체가 모두 완전하게 초정밀 작업으로 가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하드보드 끝선에 맞춰서 이게 딱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차를 감안해서 이걸 좀 이렇게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데 얼마를 빼줘야 되냐? 원래는 이렇게 길게 빼주시는 게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2cm 끝까지 채워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꼭 못 채우고 못 늘린다고 하면은 최소한 몇 밀리라도, 한 3mm라도 늘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안 해주시면 나중에 하드커버 끝선에,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물린다고 하면은 실제 책을 만들어 놓고 보면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끝선에 뭐가 물리면 이렇게 뒤로 빼주든지, 아니면 이 끝선에서 안으로 밀어 넣든지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고, 전체 배경이 있다면 아예 끝까지 이렇게 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잊지 마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이드선을 눈을 끄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PDF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렇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서 PDF로 누르고 저장해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 이렇게 저장해서 파일 보내주시면 표지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표지를 가지고 제작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거죠. 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주 쉽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드커버 표지 작업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내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지 가로폭에서 3mm를 빼고, 이 하드커버 앞표지는 내지 가로폭에서 3mm를 빼고 내지 세로폭에다가 7mm를 더한다. 요것만 배우시면 되고, 책등은 내지 크기에서 4mm를 더해주면 된다. 뭐 간단하죠? 4mm를 더해주면 된다. 끝입니다. 이 홈 부분은 무조건 책 크기와 상관없이 10mm로 해주면 된다. 쉽죠? 자, 여기 사방 사발이 접어 들어가는 부분은 책 크기와 상관없이 20mm로 잡아주면 된다. 물론 싸는 업체에서 20mm보다 작게 쌀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작 업체의 사정이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냥 책 크기와 무관하게 20mm로 잡아주면 된다. 끝입니다. 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듯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 이상의, 제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보통 유튜브에 댓글을 지금까지 수년간 달아본 적이 없는데, 이 표지 작성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드커버 동화책 표지 작성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동화책은 동화책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일반 하드커버 책 표지 만드는 법과 100% 동일하니까 일반 하드커버 표지 만들 때도 똑같이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드커버 동화책 표지 작성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